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 체포도 가능하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보여주기식 체포이자 강행하면 내전 가능성도 있다면서 외신을 상대로 여론전을 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한 졸속 위헌 법안이라며 자체 특검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이 된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과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들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대상이 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경찰청까지 모두 4곳입니다. 국수부는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와 형사 기동대 등 수사관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동원 방법이나 일정,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4개청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만 900명이 넘습니다. 1차 집행 시도를 담당했던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수부는 또 2차 영장 집행 시 관저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 인원도 기존 2,700명 규모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화하자 대통령 측은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에는 국회의원이나 경호처도 대항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최정점에 선 피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도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에 저항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도저히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집행 의지에 윤 대통령 측도 내전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또 재발부된 영장 자체가 무효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세진 양측의 장외 신경전은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언제 어떻게 영장 집행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까지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며 대통령 영장 집행에 물꼬도 틀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는 결사항전 태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10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11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 수뇌부인 이들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뒤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거나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지휘 공백을 만든 뒤 관저에 다시 진입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지만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안을 공수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결사항전 태세로 관저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호처는 첫 영장 집행 때 통제에 따르지 않은 군과 경찰 경호부대를 2차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는 배제하기로 하고 대신 경호처 인력 400여 명으로 겹겹이 인해 장벽을 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의 존재 이유인 만큼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에 따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 등 화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특공대 등 특수부대가 동원될 경우 맞대응에 나서며 대규모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야권이 국회 재표결 뒤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간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첫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자 협상 여지를 두며 압박이 나선 건데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며 단 2표 차로 가결되지 못하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멸망한 소동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그간 여당이 지목했던 부분들이 대폭 반영됐는데 먼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역시 담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줄였습니다. 여권의 특검 반대 명분을 없애 추가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는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권이 수사 항목에 관련 고소고발건을 포함시켜 자칫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신 독자적인 특검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야당 압박도 점점 거세지는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전 당내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지도부 구상인데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특검 반대나 무용론 역시 적잖은 만큼 실제 특검안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나름의 타협안을 내밀며 한 발짝씩 양보한 셈인데 실제 접점을 찾기까지는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 등
적법성 관련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여야 합의 전망부터 안개 속인 데다 실제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준비 시간이 필요해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있지만 수사 권한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연스레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특검으로 수사가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2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등 수정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도 아마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다만 특검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수정안에 규정된 특검 임명에 필요한 기간만 최대 8일, 특검 출범 뒤 수사 준비 기간도 최대 20일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내란 혐의 수사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데다 여야 합의도 장담할 수 없어 현재로선 특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청년단체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의 이름부터 차림새까지 과거 이승만 정부 정치 깡패와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사복 경찰을 연상시켜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흰색 헬멧을 쓴 청년들이 국회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장소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 청년단이 출범식을 연 겁니다. 이들은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특히 흰 헬멧이 상징하듯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으로 이른바 백골단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사복경찰을 일컫는 별칭이 바로 백골단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거냐며 폭력을 통해 공권력 무력화를 획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당의 의원이 출범식을 주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정치 깡패를 동원한 반헌법적 행위를 그 발대식을 도와준 것을 반드시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 간 성향 차이가 있다며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의 과격한 행보가 사회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자신이 주선한 반공청년당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지만 행사 이후 백골단이란 명칭은 좌파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정치권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금품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를 특정하는 등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검찰이 전 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지난달 전격적으로 전 씨를 긴급 체포하며 시작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이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초 최상병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령이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50분이 지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던 만큼 항명도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혐의인 이종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찰의 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른바 VIP 경로설 등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을 배척한 건데 관련 수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군 검찰은 별도의 입장 없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전북과 충청,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했는데 주말 전까지 눈이 최대 20cm 더 내릴 전망입니다. 윤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붕 위에 하얀 물감이 곱게 칠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좀 그만 좀 왔으면 쓰겠어요. 지난 6일부터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폭설.
손가락 2마디 높이의 눈이 녹기도 전에 계속해서 눈이 내려서 어느새 한 뼘 남짓 눈이 쌓였습니다. 눈은 특히 호남 서해안인 군산과 고창, 전남 영광, 한평 등에 집중돼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20cm 넘게 쌓인 눈에 강한 추위까지 겹쳤습니다. 영하 15도를 웃도는 날씨에 이렇게 얼음 팔뚝만한 고드름까지 생겼습니다. 끝을 모르고 쏟아지는 눈에 바닷가 마을도 골치가 아픕니다. 계속되는 눈보라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바닷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어선들은 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은 파도가 많이 치니까 바다를 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눈이 많이 시야가 가리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항해하는 데가. 제주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켜켜이 쌓인 눈에 원래의 나무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방눈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눈이 부드럽고 눈사람 만드는 게 재밌어요. 부산에서 눈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20년 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최강 한파 속에 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 전까지 전북에 20cm, 충남 서해안에 15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무더기 항공편 결항으로 9천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질 무렵 눈보라까지 몰아치며 제주공항 활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기가 힘들게 착륙을 시도하지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제주공항은 오후 들어 바람이 거세지고 눈보라도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광주, 여수 등 다른 지역 공항에 항공기 운항 차질까지 겹치며 제주공항 항공편 결항은 200여 편에 이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관광객은 궂은 날씨에 따른 결항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취소가 돼서 지금 내일 것도 다 마감됐다 해서 지금 약간 모레에 타야 할 상황이에요. 집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 다른 지역 공항으로 가야만 하는 이용객도 걱정이 큽니다. 원래 광주공항으로 비행기를 잡았는데 그게 다 예약돼가지고 청주공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집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폭설과 강풍에 따른 결항으로 제주에 발묶인 항공기 승객은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제주공항에는 밤새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강풍과 급변풍 특보도 연장돼 항공기 운항이 재개돼도 지연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강풍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는 고드름이 맺히고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관련 피해 신고 6건을 접수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간석동에 있는 인도가 얼었고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청천동과 연희동에 있는 건물에 각각 큰 고드름이 맺혀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또 옥년동과 계산동, 가좌동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건물 간판 등 구조물 낙하가 우려되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고 전북 내륙에는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한파 속에 전북과 충남 지역에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렸으며 오늘까지 전북 지방에는 최고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21도, 파주 영하 18도, 대전과 서울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무디스와 피치, S&P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설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 할인 지원과 함께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 5천 톤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제수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승차권이 172만 석이 팔려 지난해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84만 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주말을 포함한 설 연휴가 엿새로 길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5만 가구 이상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500건을 넘어서며 2020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 의정부역 구간에서 내일 새벽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에르메스와 샤넬 등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샤넬의 핸들 장식의 플랫백 가격 라지는 1,017만 원, 에르메스 버킨백의 제품은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 진료와 병원 쇼핑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경중인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건데 이럴 경우 1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9만 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도수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 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 치료는 13%를 차지했고 실손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일 전망입니다. 관리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9만 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 환자가 90%를 냅니다.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도 90%가 되어서 지금보다 4.5배 많은 19만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수십 명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앞으로 불법행위 여부까지 판단해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길을 가로막은 버스 주변에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하던 당시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때 체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뿐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만약 이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자의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경찰이 경호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걸 놓고 법조계는 체포만은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전과 함께 체포된 대통령 이미지는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뒤집으면 체포 불가로 읽힙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이 검사나 경찰에 끌려 나오는 건 안 된다는 의도라는 게 여러 법조계 인사들의 시각입니다. 흔들렸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 체계가 정비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승부수를 던지는데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든 안 되든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수사기관보다는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다투는 모양새가 더 낫다는 판단이 깔렸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체포된 대통령, 조사받는 대통령은 여론이나 탄핵 심판에도 안 좋다는 걸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포영장보다는 비교적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체포 불응에 대한 명분을 다지는 이른바 시간 벌기용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요구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조금 더 엄격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의 조사가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시작과 함께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졸속 심리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 아닌가. 반면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다시 소환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은 졸속 심사가 됩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한 영장 집행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상대 당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전도 이어졌습니다. 정당에서 한 심판 청구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작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보단 탄핵 정국 속 쟁점들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신용평가사들과 만남 등을 이유로 현안 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에 야당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살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고등법원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했느냐였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장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고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정 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심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 기록물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대통령 관련 문건 공개를 막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긴 싸움 끝에 답이 나왔고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2018년 2월부터 3년여간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정 씨에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정 씨는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대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 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JMS 피해자 측은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 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부서진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잔해가 수북이 쌓였고 부상자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유엔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1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를 지원 중인 북한군 피해도 늘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서방국들은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람슈타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It includes additional missiles for Ukrainian air defense, more ammunition, more air-to-ground munitions, and other equipment to support Ukraine's F-16s.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할 최선의 방법은 서방 파트너들의 파견대 배치라며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t would honestly be crazy to drop the ball now and not keep building on the defense coalitions we've created.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무기에 파병까지 호소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파병에 대해 유럽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9일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병원이 파괴되고 한 국가의 에너지망이 공격을 받아 아이들이 얼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강타한 대형 산불이 확산 중인 가운데 유명 인사들의 호화 저택도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가족이 임대료를 지급해온 말리부의 주택과 페리스 힐튼과 할리우드 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마일스 텔러 등도 피해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지방 도시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쓰레기로 표현한 공공 포스터를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베지에시가 시내버스에 부착한 광고 포스터에는 이들의 얼굴이 나란히 배열돼 있고 그 상단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잊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이란도 강력히 비난하자 베지에시는 해당 포스터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68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업체 직원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업도 행방도 묘연했던 거액의 주인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대부업자로 파악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 안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서 도난 신고된 현금 뭉치입니다. 창고 중간관리자가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간큰 직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40대 창고 관리인 A씨는 돈을 훔친 걸 인정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과 달리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창고에 침입한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YTN과 통화에서 직원 모두에게 공유된 번호가 아니고 A씨가 창고에 방문할 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금 소유주 B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변호인은 B씨가 지난해 주식 리딩방 사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적 부담으로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B씨의 입국 계획을 재차 묻자 변호인은 출석이 필요하다면 입국을 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씨를 상대로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김천 나들목 인근에서 4.5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24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5톤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식료품이 쏟아져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8톤 화물차가 12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냉동고 한파에 물병과 라면, 아이스크림까지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낮까지 이어진 YTN 날씨 중계에서 기상캐스터들은 물병 속 물이 3시간여 만에 실온에서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또 뜨거운 물에 익은 라면이 젓가락으로 들어 올려진 채 그대로 얼어버린 모습과 냉동고에 넣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그대로인 모습을 전해 최강 한파를 실감케 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으로도 한파특보가 확대됐고요. 현재 한파 경보가 내려진 대관령은 영하 20.8도, 파주와 장수는 영하 17.3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서울은 영하 11.6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광주 0도, 대구 1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파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남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눈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뒤 잦아들었다가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고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서해안에 최고 5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